아이들의 시력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시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분명히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대전 이안과병원 신일환 병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근시 진행을 어떻게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들 아이 안경 도수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또 올랐다고요? 이 말 들으면 부모님 마음도 같이 마이너스 도수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안경만 계속 바꿔주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근시는 그냥 눈이 조금 나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시가 심해지고 안구 길이가 계속 길어지면 나중에 녹내장, 근시성 황반변성,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평생 눈 건강을 결정짓는 근시역제 골드타임에 대해 아주 쉽게 압축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아이들이 눈도 성장하면서 같이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눈이 예쁘게 동그란 모양으로 자라야 하는데 근시가 진행되는 아이들은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눈이 길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망막에 딱 맺히지 못하고 망막 앞쪽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근시예요. 특히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동안 눈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근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책을 너무 가까이서 오래 보는 시간이 많고 반대로 밖에서 노는 시간은 줄어들었잖아요. 눈 입장에서는 매일 야근하는 셈이에요. 근시역제에서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이 바로 야외 활동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밖에서 뛰어놀아라가 아니라 태양광을 받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양광에는 실내 형광등이나 LED 조명에서는 충분히 나오기 어려운 특정 파장의 빛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라색빛과 근적외선 같은 자연광의 일부 파장이 근시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빛자극이 눈 안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안구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도, 그러니까 빛이 밝기도 정말 중요해요. 실내 조명은 보통 300에서 500럭스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요. 야외는 그늘진 곳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고 보통 1만 럭스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사광선을 눈에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야외의 밝은 자연광 환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햇빛을 무조건 많이 쐬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햇빛에는 자외선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UV, B 같은 위험한 자외선은 눈과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모자를 써서 직사광선은 피하고 선글라스 없이 그늘에서 1시간 정도 활동하는 거예요. 시간은 점심때처럼 자외선이 강한 시간은 피하고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꼭 한 번에 야외 활동 1시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 쉬는 시간마다 잠깐씩 운동장에 나가고 하원 후에 20분 정도 야외에서 놀고 이런 시간을 합쳐서 하루 총 1시간 이상 야외에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흐린 날도 괜찮아요. 흐린 날 야외도 실내보다 훨씬 밝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흐리니까 의미 없겠지 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나가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하루 1시간 이상 야외 활동, 모자 착용,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그늘에서 충분히 자연광을 받기. 이게 우리 아이 눈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근시 억제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근거리 주시를 줄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책도 보고 학습지도 하고 태블릿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잖아요. 문제는 보는 시간도 길지만 너무 가까이 본다는 거예요. 책을 책상에 눕혀놓고 고개를 푹 숙여서 보거나 침대에 누워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과 화면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는 독서대 사용을 추천드려요. 독서대를 쓰면 책이 살짝 세워지고 자세도 덜 구부정해져요. 눈과 책 사이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하기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똑바로 앉아 라고 계속 말하는 것보다 독서대를 하나 놓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잔소리보다 장비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 20 법칙도 기억해 주세요.
20분 가까이 봤다면 20초 정도는 먼 곳을 보는 거예요. 창밖을 보거나 교실 뒤쪽을 보거나 멀리 있는 나무를 보는 것도 좋아요. 눈도 계속 가까운 곳을 보면은 피곤해져요. 중간중간 멀리 보면서 눈에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잠이에요. 의외로 근시 억제에서 취침 시간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늦게 자고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면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 전 강한 빛이나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와 수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멜라토닌 분비와 수면 리듬이 근시 유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 2시간은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폰, 태블릿, TV는 가능하면 멀리하고 밤 조명도 자기 전에는 너무 밝은 흰색 조명보다는 조금 어둡고 따뜻한 조명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생활 습관만으로 근시 진행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미 진행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근시 억제 치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시 억제 안약이에요. 대표적으로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많이 사용해요. 아트로핀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이 과도하게 성장 신호를 받는 것을 줄여서 안구 길이가 너무 빨리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시는 단순히 초점만 흐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농도 아트로피는 이 안구 길이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조절.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에 힘이 들어가는 작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가까이 보면 눈이 계속 긴장하게 되는데요. 아트로피는 이런 조절 긴장을 줄이는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눈부심이나 가까운 글씨가 흐려 보이는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근시 억제 목적에서는 아이들이 비교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농도 아트로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자기 전에 하루 한 번 점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아이의 나이, 글씨 진행 속도, 동공 크기, 생활 패턴에 따라 적절한 농도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즉, 근시 억제 한약은 시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라기보다는 근시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근시 억제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예요. 일반 콘택트 렌즈처럼 낮에 착용하는 렌즈인데 단순히 시력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근시 진행을 늦추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원데이 렌즈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안구가 길어지면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되는데요. 일반 안경이나 일반 렌즈는 가운데 시력은 잘 보이게 해주지만 주변부 초점은 망막 뒤쪽에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 초점이 눈 뒤쪽, 그러니까 망막 뒤에 맺히면 눈은 내가 더 길어져야 하나?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시 억제용 소프트 렌즈는 이 주변 초점을 망막 뒤가 아니라 앞쪽으로 당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더 길어지려는 시도를 줄여주고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어요. 활동량이 많고 안경을 불편해하는 아이들, 렌즈 관리가 가능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콘택트 렌즈는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손 씻기, 착용 시간, 보관 방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각막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리와 아이 협조가 꼭 필요해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드립 렌즈예요. 드립 렌즈는 자는 동안에 착용하는 특수 렌즈예요. 밤에 렌즈를 끼고 자면 각막 중심부 모양이 일시적으로 교정돼서 낮 동안에는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드립 렌즈의 핵심은 단순히 낮에 안경을 안 쓴다가 아니에요.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해요. 드립 렌즈도 근시를 억제하는 원리는 비슷해요. 각막 모양을 바꿔서 가운데 초점은 잘 보이게 맞춰주고 동시에 주변부 초점은 망막 뒤쪽으로 밀리지 않게 앞쪽으로 당겨주는 효과를 만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눈이 더 길어져야겠다라고 느끼는 신호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 렌즈는 시력 교정과 근시 진행 억제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낮에 안경 착용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다만 드립 렌즈도 모든 아이에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각막 모양, 근시와 난시 정도, 눈물 상태, 아이의 협조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렌즈 세척과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 렌즈는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두기보다는 적어도 초반에는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근시 억제 안경이에요. 요즘은 일반 안경 렌즈와 다르게 주변부 망막에 들어가는 빛의 초점까지 고려해서 근시 진행을 늦추도록 설계된 특수 안경 렌즈들이 있어요. 이것도 핵심 원리는 주변부 초점 조절이에요. 일반 안경은 정면으로 볼 때 시력을 또렷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 눈의 주변부에서는 초점이 망막 뒤쪽에 맺히면서 안구가 더 길어지도록 자극할 수 있어요. 근시 억제 안경은 이 주변부 초점을 망막 뒤가 아니라 앞쪽으로 당겨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과하게 길어지는 신호를 줄이고 근시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안약이나 콘택트 렌즈, 드림 렌즈가 부담스러운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직 렌즈 착용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그냥 아무 안경이나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도수, 양안, 균형, 착용 습관, 생활 패턴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요. 아이들의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시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금 더 지켜볼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근시 억제 치료가 필요한 시기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시 억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외 활동, 바른 자세, 충분한 수면 같은 생활 습관이 기본이고요. 필요하면 근시 억제 안약, 근시 억제 소프트 렌즈, 드림 렌즈, 근시 억제 안경 같은 치료를 아이 눈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눈은 앞으로 수십 년을 써야 하는 소중한 눈이에요. 안경 도수만 볼 게 아니라 안구 길이와 근시 진행 속도까지 함께 관리해 주세요. 이상 대전 이안과병원 신일환 병원장이었습니다.